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매수해 봐야 될지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OX는요. 팜스토리입니다. 이 곡물가 상승 수혜주가 오늘이면 멈추겠지 하고 오늘장 일어나서 보면은 또 가고 내일은 멈출까 하고 내일 일어나서 보면은 또 상한가고 계속 이러거든요. 두 분이라면은 팜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OX 확인해 볼게요. 뭐 여기서 오를 내리는 강심장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오늘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네. 만약에 하락 마감을 한다라고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 장 초반 대비 또 후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 팜스토리는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물론 뭐 환류 관련돼서 뭐 곡물과 관련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가장 좀 강하게 나타나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사실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대세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팜스토리라든지 JC케미칼 같은 경우 어제 팜유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식음료 관련된 앞에서도 말씀하신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뭐 롯데칠성 같은 뭐 예를 들어 뭐 농심 대부분의 지금 식음료 같은 종목들이 사실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흐름 자체는 좀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긴 한데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연달아 찍은 종목들은 사실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샘표라든지 신송홀딩스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과열 국면에 있다.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다 반영을 한다고 한들 지금은 좀 과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은 사료 관련주로 이제 대입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사료 관련주가 정말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상승 추세를 좀 꺾으면서 사실 하락 전환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팜유 관련된 종목들,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 급등 종목들은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좀 빨리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대세 추세는 좀 이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열인 건 알겠는데 이게 대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료주를 쳐다만 보고 매수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자들이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죠. 올해 의료기기 시장 호황이 온다는데 케어젠 지금 8%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한 7%대 올라주고 있는데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X로 일치가 됐는데요. 과장님, 올해 호황이 온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좀 지금부터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케어젠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필러 이제 제조 회사인데요. 기존에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필러 쪽에서 꾸준한 지금 매출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 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추가적으로 이제 혈당 조절이 가능한 건강기능 음료인 지금 디글루스테롤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좀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이제 필러에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지금 추가가 된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 확장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불과 지금 지난달만 하더라도 네. 지금 3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 한 6천억대에 좀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미 주가가 지금 한 달 만에 2배 이상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3천억 정도 수준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기대감이 충분히 좀 주가는 좀 반영이 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EPS가 한 2,3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이러한 지금 의료기기 시장 호황에 대한 기대감, 뭐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1차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염정 팀장님이 세모를 찾으셨다고 세모를 해도 되는지 이 케어젠이 X는 주셨지만 사실 네. 본심으로는 세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갈팡질팡하셨나요? 네, 뭐 앞서 내용 면에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다기보다 저는 최근에 이제 수급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케어전 같은 경우가 이제 물론 지금까지 실적도 좋지만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많이 오른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섹터가 지금 최근에 주춤한 사이에 사실 개별 모멘텀으로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좀 애매한 상황에서 제가 세모를 드렸는데 세모는 없다고 해서 X로 전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케어젠에 대해서 염정 팀장님의 세모 X 이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OX 볼게요. 2분기부터 모멘텀이 더 풍부해진다는 하이브입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리오프닝 수혜로 쭉 올랐다가 쭉 밀리는 가운데 하이브가 유독 많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두 분이라면 여기서 담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패스하시겠습니까? OX 의견 볼게요. 풍부해진다. O 주셨습니다. 계속 하이브가 걸리는 게 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잖아요. 뭐 인수위에서도 뭐 면제 이야기를 잠깐 하는 듯 하다가 확 사라졌는데 어떤 모멘텀의 기대를 가장 거십니까? 네, 뭐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1분기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랑 아니면은 전분기 대비랑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사실 뭐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 역시 이제 월등히 높아졌긴 증가했긴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감소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시장 컨셉을 좀 하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최근에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맞물려서 뭐 앞으로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은 또 기대감에 대한 부분인데 아티스트 결국은 하이브하면 아직도 이제 BTS의 의존도가 꽤 높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힘이 약해지는 또 요인이기도 합니다. 군면제에 대한 부분은 한번 논의가 되는 척했다가 사실 또 다시 한번 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BTS가 일단은 뭐 당장 군대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2분기에 6월 달에 이제 컴백에 대한 지금부터 런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콘서트 재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뭐 콘서트 판매량이라든지 티켓 판매 또는 뭐 굿즈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이브가 뭐 기존 아티스트들뿐 아니고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금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좀 런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성장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좀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이브가 이제 게임 쪽에서의 어떤 신작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얼마나 더 이제 풍부하게 좀 유용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엔터주 쪽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그래서 두 분 모두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빠르게 들어봤고요. 그 외에 두 분이 내일을 위해서 지금 마감해 살 종목은 어떤 것인지 빠르게도 살펴보도록 하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산업용 로봇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하나는 실적 베이스, 하나는 테마로 또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하죠. 기아, 어제 뭐 현대차 실적 나이스 타이밍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또 실적도 너무 좋았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뭐 은행주라든지 최근에 뭐 삼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1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주들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지금 이동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뭐 기아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1분기 실적을 보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가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1조 6,1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한 49.2% 이익이 급증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좀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유는 좀 믹스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됐고요. 즉 이제 뭐 SUV 차량이 좀 많이 판매가 되면서 즉 단가가 높은 그런 차량의 좀 판매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ASP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또한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쇼티지 이슈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은 공급이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가 지금 축소가 되면서 즉 마진율이 지금 올라간 판매하면 할수록 지금 마진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꾸준하게 좀 1분기에 상승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추세가 지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4월 이제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S&P 상승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25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금 1분기보다 지금 더 지금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뭐 추가적으로 이러한 환율 상승 효과에 대한 또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에 이어서 이제 당연히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R 한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세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산업 로봇 네. SPG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테마라고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SPG에 네. 대해서 기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SPG 종목 좀 생소하시는 부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로봇주가 또 급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사실 이제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 중에서 사실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적자인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SPG는 딱 집어서 로봇주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실적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로봇 중에서 사실 로봇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로봇에 사용되는 제어 모터, 이제 감속기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전반적으로 매출액의 대부분 한 70%는 지금 이제 가전 쪽에 비중을 좀 맞췄습니다. 가전 제품에 이제 감속기라든지 모터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로봇 산업, 한마디로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마진을 보게 되면은 가전 제품에 대한 마진이 약 5%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는 고마진 제품으로 한 10%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터닝 포인트가 충분히 가능하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동사 SPG 역시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도 전반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요. 뭐 영업이익 역시도 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들 수 있고요. 안정적인 매출액을 기반으로 로봇 사업의 어떤 성장세에 힘입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품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좀 주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19,000원 정도 선, 2만 원 선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14,500원 드리겠습니다. SPG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에서는요. 코스피가 보합에서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9% 오름세를, 코스닥은 1.22% 오르면서 910.7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경우에도 0.46%의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